당신의 소망을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 말이다. 어떻게라고 묻는 대신 좀 더 자주 왜라고 묻자.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와 10%의 어떻게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90%의 어떻게와 10%의 왜에 몰두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 당신이 이 장을 철저히 공부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는 초석을 놓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당신은 7년 안에 이룩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손에 쥐었다.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딘 당신은 자신이 돈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신념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완전히 쇄신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한 인간의 현 상태는 그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좋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만큼만 소유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그 위력이 더 막강하다. 당신이 성장한 경제적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 당신의 돈과 관련해서 자주 보고 느끼는 것들이 끼치는 영향 그 이상이다.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돈에 관한 좋지 않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사람들의 충고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한계도 보여준다. 충고는 충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할 때가 많다. 충고는 자신의 주변에서 구하지 말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서 구하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신념이든 30분 안에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이미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바꾸어 본 적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좋은 신념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이 생각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이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어떤 신념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 목표에 달성하려면 3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바꾸어야만 한다. 세 번째,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만들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해야 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크게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여 크게 기쁠 때도 생겨난다. 당신은 인위적으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고통과 목표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기쁨을 연상해라.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라는 질문과 10%의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일을 시작한다.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6번째, 빚에서 벗어나자. 장기적 문제를 절대 단기적 해법으로 풀지 말라. 다니엘 에스페냐의 거래와 획득에서. 빚을 얻는 것은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독일 가정의 약 75%는 상품 소비와 관련된 채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다. 평생 자린고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내 경우를 보니까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대략 1년이 걸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절대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리 조그만 물건을 사더라도 꼭 조그만한 장부에서 뾰족한 연필로 촘촘하게 기록했다. 아이들 아이스크림 200원 1968년 8월 3일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정성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쫀쫀하게 살기 싫었다.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돈을 내는 것은 주로 나였다. 나는 큰 차를 타고 다녔다. 체면이 있으니까. 또 어차피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라는 멋진 물건 때문이었다.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카드회사 직원들이 전부 내주니까. 우선 당장은 그렇단 말이다. 또 성공한 사람의 인생엔 1등석밖에 없다는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나도 1등석으로 올라갔다. 샴페인 하나도 최고급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고기도 가장 비싼 부위가 아니면 안 먹었다. 나는 그렇게 벌써 미래를 살고 싶었던 것이다. 아주 돈 많은 부자로 말이다. 그러자 금방 과거에서 계산서, 독촉장, 늘어난 대출 상환금 등의 형태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 신호의 주기가 점점 빨라졌다. 수입이 괜찮은 세일즈맨이었던 나는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돈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했다. 즉, 이전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일명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서서히 그러나 가파른 나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혹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장의 처음 6페이지를 잘 읽어봐라. 물론 당신이 지고 있는 빚이 아직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 장을 잘 읽어봐라. 아마도 시작을 항상 조심하라는 모토에 대해 지금과 같은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물론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다. 집을 살 때 융자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 내 생각에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나 가구,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빚을 내서라도 가구나 가전제품을 세트로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소비하기 위한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 소비를 위해서 지는 빚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보자. 우선 좋은 점부터 적어보자.